기초전자공학의 첫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원래는 학교에서 클래스 수업을 이루어져야 할 텐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19라는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하고 인터넷 강의를 대신하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새 학기이지요. 새 학기이고 지금 이 과목은 기초전자공학이란 과목입니다. 아마 이 일주일 동안 다른 과목들 수업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좀 어떻게 괜찮으셨던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하게 될 이 기초전자공학이라는 것은 그 책은 골든벨의 전기전자란 무엇인가, 출판사가 골든벨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책 제목이 전기전자란 무엇인가가 되겠고, 이 책에 보면 파트가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앞부분은 전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그 다음 파트 두 번째 부분에는 전자가 무엇인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의 전기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될 텐데요. 오늘은 첫째 시간이고 또 너무 많은 부담을 갖지 않기 위해서 조금 챕터 1만 진도는 나가고 그 나머지 부분은 영상을 통해서 전기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지금의 전기는 어떤지 그런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에 문제를 그 수업이 끝나기 전에 5분 전에 퀴즈가 나갈 텐데요. 그 퀴즈에 그 영상에 관한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그 파트 전기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 파트에도 여러가지 수호 제목들이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챕터 1은 전기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전기란 무엇인가? 전기의 정체를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은 영국의 물리학자 J.J. 톰슨이라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가지 실험을 통해서 전기가 극히 작은 입자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또 이 작은 입자가 빛을 내거나 열을 발생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톰슨이 이것을 전자라고 이름을 붙였죠. 그래서 최초의 전기를 이제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럼 톰슨이 어떤 방법으로 전자라는 것을 발견을 했을까요? 톰슨은 유리관을 양 끝에, 이게 유리관이 이렇게 보이죠. 그림처럼 유리관에 진공인 유리관이라는 얘기죠. 양 끝에 전극을 부착해서 진공이라는 얘기는 공기를 없앴다는 얘기입니다. 높은 전압을 가하니까 음극 쪽에서 양극으로 이제 빛 같은 게 흐르니까 이렇게 반짝이는 것들이 흘러가는 거죠. 흘러가다 보니까 그 흘러가는 것이 이렇게 보면 아마 줄이 지나가는 거, 줄이 막 생긴 것처럼 아마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보고서 이걸 전자라고 명명을 하게 됐었죠. 그래서 음극선은 극히 작은 전자의 작은 입자인 전자의 흐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음극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전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전기는 어떻게 발생하는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전기의 성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질의 구조를 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물질은 분자라는 작은 입자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현재 분사를 형성하고 있는 원소는 한 100여 개 정도입니다. 과거에 더 작게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또다시 발견된 것들이 있어서 실제로 100개가 좀 더 넘어가는 그런 개수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분자를 구성하는 분자라는 것 자체가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작은 입자라고 되어 있고, 그것들은 원자의 조합으로 생성된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원자의 조합으로 생성된다고 할 때 원자라는 것 자체가 바로 이 100개에 속하는 원소들을 말하는 게 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수소라든가 헬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 원자에 포함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만약에 고등학교 때 화학이란 과목을 들었던 학생들은 아마 그 원소 주기율표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런 그 원소 100여 개가 나오죠. 뭐 수소부터 시작해서 가장 간단한 그 원소가 수소기 때문에, 자 여기서 말하는 그 원소라는 그가 바로 이 원자가 되겠고, 이 수소나 뭐 그 나오는 뭐 헬륨이나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그러니까 이 원자들의 조합으로 인해서 분자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가장 간단한 그런 원자의 구조인 수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수소는 원자핵이 있고 원자핵은 양전하를 띱니다. 이 양전하를 띠는 주위를 한 개의 전자가 이렇게 회전하는 거죠. 자, 회전하는 전자가 하나 있다는 얘기죠. 전하를 띠는 전자죠. 자, 그래서 이 핵이 양전하를 갖고 있는 핵이고, 그 다음에 전하가 한 개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가장 간단한 구조가 되겠고, 이게 그 원소 주기율표 중에 1번인 수소가 될 겁니다. 자, 이 수소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아마 헬륨 정도가 될 텐데, 그 수소 다음에 그 두 번째가 헬륨이죠. 헬륨은 또 이렇게 플러스 전자에가 있는 그 양자가 있는 그 원자 핵에 중성자도 두 개 있고 양자도 두 개 있는 이런 핵에 주위에 전자가 두 개가 같은 궤도를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헬륨이 될 거란 얘기죠. 헬륨이 될 건데, 자, 이렇게 보듯이 그 원자의 구성도 보면 이 수소라는 원자도 그 중간에 원자핵이 있었고 주위를 도는 전자가 있었죠. 그래서 그 원자라는 것도 사실 구성이 양자, 중성자, 전자라는 것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원자핵이라는 것은 원소의 정체성을 부여하고 양자와 중성자로 구성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양자는 플러스 전자를 띠는 미립자를 말하는 것이고, 중성자는 양자와 거의 같은 질량이며 전기를 조금도 갖지 않습니다. 수소 원자에 보시면 여기는 이제 플러스인 그 양자가 포함된 원자 핵의 주위에 마이너스 전자가 이렇게 돌고, 헬륨 같은 경우는 그 플러스 양자가 두 개 있고 또 그 중성자도 역시 두 개 있는 전자핵 주위를 마이너스 그 전자가 두 개가 같은 궤도를 돕니다. 때에 따라서는 궤도가 다른 그 바깥 궤도에 또다시 마이너스 전자가 돌아가는 그런 원자들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 뭐 리튬 같은 경우는 그 헬륨처럼 된 그 바깥에 마이너스 원자가 한 궤도를 또다시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구조에 따라서 원자가 분류가 됩니다. 수소냐, 헬륨이냐, 뭐 리튬이냐, 풍소냐, 비소냐, 알미늄이냐. 자,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원소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류된 그 원소들이 또 이렇게 뭔가 두 개씩 합쳐지면 어떤 물질로 바뀌죠. 그게 바로 분자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럼 밑에서 보면 원자의 구성이 양자, 중성자, 전자라고 되어 있고, 원자 핵에서 핵 안에 양자와 중성자로 구성이 되고, 또 전자는 그 원자 핵 바깥을 도는 그 마이너스 전자를 띠는 미립자가 전자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분자를 구성하는 물질이 원자이고, 또다시 원자는 양자와 중성자와 전자로 구성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기는 어떻게 발생할까요? 자, 원자의 구조를 보면 정기적으로 중성이란 얘기죠. 수소 원자도 사실 한 개의 플러스와 한 개의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중성입니다. 원자는 양성자의 수와 전자의 수가 동일해서 정기적으로 중성입니다. 자, 그러면 핵이 이렇게 있고 전자가 도는데 여기 가까운 첫 번째 라인에 도는 전자가 있을 거고 두 번째 라인에 도는 전자, 세 번째 라인 이렇게 각각 틀려지죠. 전자 궤도가 틀린 전자들이 이렇게 핵 중심으로 실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소 같은 경우에는 이 핵 주위에 한 개의 전자만 이렇게 궤도 하나를 그리면서 돌아가고 있는 것이었겠지요. 이런 원자에다가 그 외부의 열이나 빛, 마찰이 가해지면 그 전자는 원자의 구속력을 벗어나서 궤도를 이탈해서 자유로이 이동하게 됩니다. 이걸 자유전자라고 하게 되죠. 뭐 열을 막 가하면 이것들이 이렇게 궤도를 이렇게 유지하지 못한다는 얘기, 이렇게 돌다가 자기 궤도를 벗어나서 이렇게 도망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전자가 도망을 갑니다. 이것들이 자유전자가 된다는 얘기죠. 자유전자가 많아야지 사실 전기가 잘 통합니다. 그래서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들을 우리가 전도체라고 하죠. 전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물질이 결국 그런 것들은 자유전자가 많이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순은이라든가 굴이라든가 알미늄, 수은, 소금, 물 이런 것들이 전자가 아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되어주는 거죠. 자유전자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기도 잘 통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그 반대로 절연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전자가 원자들 사이를 쉽게 이동하지를 못합니다. 결국 자유전자가 적다는 얘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전기가 잘 안 통하는 물질들 있죠. 유리라든가 마른 나무라든가 건조한 종이, 플라스틱, 순수한 물, CO2, H2O가 순수한 물이죠. 그죠? H2O, 그 다음에 금속 산화물 등이 여기에 속할 겁니다. 그러면 전기의 또 다른 종류인 마찰전기라는 것은 어떻게 발생을 하는가? 다른 말로 정전기라고 얘기하죠. 마찰에 의해서 발생한 전기를 정전기라고 합니다. 정전기에서 나오는 용어가 있는데 대전이라는 단어가 될 것이고 그 대전이라는 것은 물체와 물체를 문지르면 전기를 갖게 되는 현상입니다. 전자가 다른 쪽의 물체로 이동함으로써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하나의 물체는 플러스, 다른 하나의 물체는 마이너스 이렇게 움직이죠. 그래서 비벼서 그렇게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전자를 얻는 쪽은 그 마이너스로 대전되었다고 하고 전자를 잃는 쪽을 플러스로 대전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르게 이렇게 이 대전이라는 말을 이제 바꿔서 보면 물체가 대전되는 이유는 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 속에 음전기를 가진 전자가 다른 한쪽의 물체로 이동하였기 때문이 되겠죠. 즉 음전기를 가진 전자가 이동해 온 쪽의 물체는 그 음전기의 여분이 발생되어서 음전기로 대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반대로 음전기를 가진 전자가 그 나간 쪽의 물체는 양전기로 대전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물질은 음전기나 또는 양전기를 갖게 됩니다. 대전된 물체, 즉 대전체는 자석과 마찬가지로 같은 종류의 전기를 가지면서로 밀어내게 될 것이고 다른 종류의 전기를 가지면서로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끼리 옆에 플러스가 있으면 서로 밀어낼 거고 마이너스도 마이너스 옆에 마이너스를 두면 서로 밀어냅니다. 근데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같이 두면 서로 이렇게 붙는다는 얘기죠. 자석도 NS를 두면 붙지만 N극끼리도 밀치고 S끼리도 밀치죠. 저거가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찰정의는 어떻게 발생하나 이건 뭐 패러데이의 정전서열 패러데이는 정전서열이라는 걸 자기가 이제 실험을 거쳐서 어떤 것들이 마이너스 전기에 대전하느냐 어떤 전기 플러스 대전을 하는가를 이제 작성을 했던 거죠. 어떤 물질들이 그렇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해봤더니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것은 에보나이트, 고무, 유황 이런 순서들로 이제 더 강하게 마이너스를 띠게 되고 플러스 전기 쪽은 모피, 깃털, 수정, 유리, 손면, 면포, 나무 이런 것들이 되더라.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되더라 라는 것을 자기가 작성을 해서 이게 패러데이 정전서열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기를 사실 어떻게 전기라는 것은 전기 에너지는 어떻게 흐르는가? 전기는 어떻게 흐르겠느냐? 전기 에너지는 어떻게 이동하게 한다고 볼 수가 있나요? 좀 전에처럼 문질러서 얻는가 이렇게 그렇게 하는 이런 마찰 전기도 있겠지만 크게 실제로는 전기가 움직이는 것은 사실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전하를 얻음으로써 전하를 자기가 얻을 얘기죠. 이의 케이스는 어떤 것이냐 하면 배터리가 될 겁니다. 배터리에 전하가 흘러서 전기가 흘러가게 되는 것. 자, 이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장을 변화시킴으로써 그렇다는 얘기죠. 이게 발전기 원리가 되겠죠. 그 자기장을 이렇게 계속 돌려서 전기를 생성해 놓는 그 원리. 그래서 전기를 흘려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전기를 이렇게 흘려보내는 방법 두 가지가 이제 본다는 얘기죠. 기본적인 내용으로서는.
자, 여기까지가 오늘 내용이고, 다음에 이제 영상물을 시청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는 뭐 이거를 봄으로 인해서 조금 더 전기에 대해서 조금 광범위하게 어떻게 이제 그 방향이라든가 현재의 전기는 어떤 것인가를 좀 봄으로써 여러분들의 사고를 확장시키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내용은 다큐멘터리 전기 이야기라고 해서 한국경제TV에서 방영한 내용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나오고 있고, 그 앞에 아마 몇 초 동안 광고를 보아야 할 텐데요. 그 몇 초 동안 광고를 본 후에 그 광고 건너뛰기를 하시고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 영상에서도 퀴즈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수업 끝나면 그 마지막에 종료 전에 퀴즈를 내서 5분 전이죠. 5분 전에 퀴즈 게시판에 문덕 게시판에 퀴즈가 나갈 텐데요. 거기에 이 다큐멘터리의 내용도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수업의 연장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너무 어려운 내용들을 첫 시간에 하지 않기 위해서 조금 편하게 수업을 하기 위해서 또 가져와 봤습니다. 많은 참고를 하시겠고, 다음 시간에는 아마 전류 전압 저항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